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자, 20옴과 40옴의 병렬 회로에서 20옴에 흐르는 전류가 10A라면 이 회로에 흐르는 총 전류는 몇 A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20옴과 40옴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회로가 되겠네요. 자,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때 전전류, 지금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은 바로 전전류 I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때 지금 저항이 여기가 20옴이고 여기를 40옴이라고 했을 때 그때 자, 흐르는 전류를 여기를 I1, 여기를 I2라고 이렇게 자,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키르호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자, I는 I1 플러스 I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 들어간 전류가 이렇게 분배돼서 자, 두 개의 가지로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1과 I2의 합이 바로 I가 되는 거죠. 총 전류.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0옴에 흐르는 전류가 10A다. 자, 20옴에 흐르는 전류 I1이 얼마라고요? 10A래요. 10A. 그러면 I2의 값을 알면 총 전류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뭐냐? I는 R분의 V, 옴의 법칙, I는 R분의 V에서 이 전류와 저항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죠. 반비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저항의 비를 보세요. 저항의 비. 저항이 여기가 20옴이고요. 여기가 40옴이에요. 그럼 저항의 비가 자 보세요. 저항의 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는 거죠. 맞죠? 저항의 비는 1대 2예요. 저항의 비는. 그러면 자, 그러면 전류의 비는 얼마가 되냐? 전류의 비는 자, 저항의 비가 1대 2니까 전류의 비는 2대 1이 되겠죠? 맞나요? 반비례하니까. 됐죠? 저항의 비가 1대 2, 즉 전류의 비는 2대 1이다. 자, 그런데 I1이 지금 10A래요. 그러면 I2가 얼마라는 거예요? I2가. I2는 몇 암페어다? 5A다. 2대 1이니까. 절반. 그렇죠? 2대 1이니까. 그러면 총 전류 I는 총 전류는 I1과 I2의 합이라고 했죠? 그렇죠? 10A와 5A를 더해 주니까 총 전류는 15A가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다음 22번입니다. 자, 22번은 이제 옴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옴의 법칙에 대한 그 설명 중에서 자,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보시면 돼요.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이에요. I는 R분의 V 또는 R은 I분의 V. 그죠? 또는 V는 IR. 예, 이게 바로 옴의 법칙인 거잖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전압은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압은 저항에 반비례한다. 틀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전압이죠? 전압. 저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과 저항은, 그러니까 전압은 저항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그렇죠?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V는 IR. 2번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다음 3번. 전압은 전류에 반비례한다. 틀렸어요. 전압은 전류에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4번. 전압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죠? 여기 제곱이 아니라 그냥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 겁니다. 제곱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옳게 설명된 것은 2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옴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어요. 쉽게.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4옴, 5옴, 8옴의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에 4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에 4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전전류의 값이 얼마냐? 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오음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저항 3개를 자, 이렇게 자, 병렬로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바로 40V. 네, 40V의 전압을 인가한 거예요. 이렇게 인가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때 자, 전전류 I는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네요. 근데 지금 저항값이 여기 4ohm이죠? 5ohm이고요. 여기 8ohm이에요. 전압은 네, 40V의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그때 전전류 I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전류 I의 값을 구하려면 어떤 공식이 있어요? I는 R분의 V. 그죠? 오음의 법칙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항 3개를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바로 합성 저항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합성 저항. 이 합성 저항만 알면 예, 전전류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합성 저항 구해볼게요. 합성 저항 RT는 자, 지금 저항이 두 개면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저항이 2개면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저항이 2개면은. 근데 지금 저항이 3개란 말이에요. 3개.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이 공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공식을. 이때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분의 1인 거죠. 그죠? 뭐 저항이 하나 더 있으면 여기는 R4분의 1 이렇게 추가만 하시면 돼요. 저항이 더 있다고 하면. 자, 저항이 3개니까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제 저항이 2개면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되고요. 저항이 2개일 때. 자, 그러면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대입을 하면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법 몰라도 계산기로 누르실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계산기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합성 저항 값이 얼마가 나오냐? 23분의 45ohm이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소수로 나타나지 않을게요. 계산해주면 23분의 40 정도가 돼요. 뭐 소수로 나타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계산했을 때 뭐 오차가 조금 발생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23분의 45ohm이 돼요. 이게 계산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돼요. 자, 얼마냐? 합성 저항이 23분의 45ohm이 나왔고요. 인가되는 전압이 40V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 좋게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죠. 그쵸? 보기 좋게. 예? 약분이 돼버리니까 남아있는 거는 23밖에 안 납니다. 그죠? 23A. 그래서 답은 네, 4번에 23A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24번 문제.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네요. 자,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의 세계는 어느 것에 비례하는가? 이것도 결국 오음의 법칙을 물어본 거잖아요. 오음의 법칙. 자, 오음의 법칙. 지금 전류의 세계는 어느 것에 비례하냐? 그럼 오음의 법칙 중에서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딱 떠오르네요. I는 R분의 V.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분자에 있으면 비례 관계고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관계. 이거 기억하세요. 분자에 있으면 비례 관계,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류 I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저항에 반비례한 거죠. 저항에 반비례. 그러니까 어떤 게 와도 저 분자에 있으면 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 거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전압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전압. 자, 다음 2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 R은 얼마이냐? 단 저항의 단위는 ohm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AB 사이에 합성 저항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딱 봤더니 여기는 직렬 접속도 있고 그리고 병렬 접속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접속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저항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요 앞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2ohm과 2ohm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주목할 거는 이 두 개의 저항 값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같은 저항이죠? 자, 같은 저항일 때는 이거는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2ohm짜리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됐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n분의 r이었죠. 그죠? 그죠? 같은 크기의 저항 n개를 자, 병렬 연결했다. 얼마라고요? n분의 r이라고 했어요. n분의 r. 그러면은 얼마냐? 2옴짜리 두 개니까 2분의 2가 돼서 얼마다? 1옴이다. 그럼 여기는 합성 저항이 1이에요. 1. 1옴. 그러면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만 이제 구해주면 이제 합성 저항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더하시면 되니까. 직렬로. 더하시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저항이 3개다. 그죠? 자, 지금 저항 3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합성 저항? 자,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8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 분의 1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계산기로 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거를 통분해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분해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통분이에요. 자, 분모가 8이고, 10이고, 40이죠? 그럼 통분할 때는 이 분모에 있는 값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8과 10과 40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40이죠, 40.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40분의 5가 되고요. 이거는 40분의 4가 되죠. 이거는 4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통분해주면. 그러면 자, 여기 분모는 40분의 5, 40분의 4, 40분의 1 다 더해주면 40분의 10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온다? 정확히 4가 나오네요. 4. 네. 그럼 여기죠, 여기 3개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은 얼마 나온다? 4가 나오는 거죠, 4. 합성 저항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요 A, B 간의 합성 저항은 얼마다? 5옴과 1옴과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5, 1, 4를 더해 주시면 10옴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자, 26번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거. 전압계와 전류계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부하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연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부하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연결 방법.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전압계와 전류계가 있죠? 전류계. 자, 어떻게 이거를 이제 연상하시냐면은, 자, 우리 그 직류회로에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잘 보세요. 저항을, 자, 이렇게 병렬로 접속했을 때, 병렬이에요, 병렬. 여기서 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죠?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다고요. 전압이 일정하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 예를 들어서 자,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이게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뭐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어때요? 일정하다고 했죠?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할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한 거예요. 전류가 자, 일정하다. 그죠? 자, 병렬일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했고요.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일정했어요. 그럼 뭐냐?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어때요? 헷갈릴 일이 없겠죠? 직렬로 연결한다. 됐나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직렬일 경우에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그리고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연결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자, 27번 문제는 바로 분류기에 해당하는 문제죠. 이것도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내부 저항이 200옴이며 직류 120mA 전류계를 6A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이거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공식. 자, 분류계죠. 분류기. 자, I0는 I 곱하기 1 플러스 RS분의 RA가 됩니다. 그죠? 이게 분류기 공식이에요.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은 바로 이 공식에서 요 RS를 구하셔야 돼요. 분류기 저항. 예, 분류기의 저항을 구하시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거 구하시는 거. 그러려면은 이 식을 이제 간단히 좀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변형. 뭐 이거 계산기 솔브 기능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식을 변형해서 푸는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변을 일단 i로 나눌까요? i. 자, i로 나눠줄게요. i분의 i0는 1 플러스 rs분의 ra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을 이항시켜주면은 i분의 i0 마이너스 1은 rs분의 ra가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바로 요 rs, 분류기 저항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간단해요. 이 값과 이 값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보세요. 자, 3분의 6이라는 값은 2잖아요. 그쵸? 2죠? 그러면 여기서 요 3과 2만 바꿔보세요. 자리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얼마가 돼요? 2분의 6은 3.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자리 바꾸시면 된다고요.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바꿔주시면 결국 RS는 I분의 I0 마이너스 1분의 R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대입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120mA의 전류계를 6A까지 측정할 수 있대요. 6A까지. 그러면 여기서 측정된 전류값이 얼마라고요? 120mA라고. 그럼 I에다가 120mA를 대입하는 거예요. 120mA. 그러면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요. mA니까. 그 다음에 이 I0는 뭐예요? 측정할 수 있는 최대값. 얼마? 6A까지 측정 가능하다. 6A. 그죠? 6.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뭐예요? 내부 저항 200옴. 내부 저항 200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4.08이 돼요. 4.08. 그러면은 보나마나 답은 4번이에요. 4.08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4.08. 근데 여기서 이 4.08의 저항을 전류계와 자, 직렬로 연결하냐, 병렬 연결하냐? 바로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분류기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약 4.08옴의 저항을 전류계와 어떻게 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이제 키르호프의 제1법칙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문제 자체는. 자,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전류를 계산하는 데 옳게 표시된 식은 자, 이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하나의 접속점,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예요.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어떤 거예요? 합이 같은 거죠. 같은 거.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뭐예요? 바로 전류법칙이죠. 바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뭐하다? 같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들어오는 전류가 누구예요? 들어오는 전류. 방향이. 얘 들어오고 있죠? 이것도 들어오고 있죠, 방향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나가는 건 누구예요, 나가는 거? 나가는 전류는 이 I4와 I3죠? 나가는 거. 그럼 이제 식을 써볼게요. 잘 보세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죠? 그러면 I1과 I2의 합이 돼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 자, 나가는 전류의 합이에요. 그럼 I3와 I4의 합이 된다고요. 둘이 뭐 하다고요? 둘은 같아야 된다고요. 그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럼 여기 씩 보세요. 보기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I4만 좌변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I1 플러스 I2가 되고요. 이항했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I4가 되죠. 이것은 I3다. 똑같은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4번이 옳게 설명된 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29번입니다. 자, 29번도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보기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지금 고르시면 돼요. 1번, 도선의 접속점에서 키르요프 제1법칙을 적용한다. 도선의 접속점. 아까 그 좀 전에 문제에서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접속점, 그죠? 이 도선의 접속점에서는 뭘 사용한다고요? 키르요프의 제1법칙을 쓴다고요. 그죠? 맞는 거죠? 다음 2번, 각 폐회로에서 키르요프 제2법칙을 적용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자 폐회로, 닫힌 회로를 말하는 거죠. 이 폐회로에서는 뭘 적용한다고요? 키르요프 제2법칙을 쓴다고요. KVL. 그죠? KVL. 여기는 KCL인 거죠. 전류법칙, 전압법칙. 그죠? 이게 폐회로 내에서는 뭘 사용한다? 키르요프의 제2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죠. 맞고요. 3번.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나타낸다. 아니죠. 자, 계산한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가 됐다. 플러스로 표시가 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의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인 거죠. 플러스 정방향,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전류가 마이너스로 표시됐잖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가 되면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가정한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제 I1으로 놓은 거죠. I1.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자, 전화번이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겠죠. 방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놨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그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자, 직류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500옴, 최대 눈금이 50V라면 이 전압계에 3kΩ의 배율기를 접속하여 전압 측정할 때 최대 측정치는 몇 볼트인가? 자, 이 문제는 바로 배율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율기에 해당하는 그 공식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죠. V0는 V 곱하기 1 플러스 RV분의 RM. 자, 이 공식이에요. 배율기.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자, 전압을 측정할 때 최대 측정치가 몇 볼트이냐? 최대 측정치. 자, 측정할 수 있는 전압값 얼마? V0. 이 V0를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죠? 최대 측정치니까. 자,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공식에. 자, 지금, 측정한 그 전압값이 50V라고 한 거죠. 측정한 값이. 50V 곱하기 1 플러스. 자, 여기서 RV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직류 전압계의 바로 내부 저항이 바로 RV죠. 내부 저항. 그래서 500옴을 대입해 주시고요. 500. 그 다음에 배율기의 저항 3kΩ을 대입해 주세요. 배율기 저항. 그럼 3 곱하기 10의 3승이죠. 3000옴.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35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압값이 350V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1번. 자, 그림에서 AB 회로의 저항은 CD 회로의 저항의 몇 배인가? 자, 이거예요. AB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저항값이 CD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저항값의 몇 배인가?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럼 먼저 여기 AB에서 바라봤을 때의 자, 저항값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AB에서 지금 바라본 거예요. 자, 근데 봤더니 지금 이거를 자, 좀
분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CD를 뺀 거예요. 빼고 AB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그 저항만 지금 본 거예요. 이렇게. 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저항값을 봤더니 전부 다 자, R이라는 저항으로 동일해요. 이렇게. 그죠? 동일해요.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바로 휘스톤 브릿지가 떠올라야 돼요. 휘스톤 브릿지. 자, 보세요. 마주보는 저항의 곱.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지금 어때요? 값이? 똑같죠? 곱하면 R제곱. 곱하면 R제곱 똑같잖아요. 그죠? 바로 휘스톤 브릿지 평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평형이 이루어지면 바로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여기에는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죠. 저항이 안 흐른다고요? 그럼 저항이 안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는 오픈.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 저항이 안 흐르니까. 그렇죠? 이런 이상 돼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저항을 제외한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기 좋게. 다시 그리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가운데는.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같은 회로예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저항과 이 저항도 직렬로 연결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R, R, 이렇게 R, R.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2R이죠. 여기도 2R이죠.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저항, 같은 저항인데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저항인데 병렬 연결되어 있다? 얼마가 돼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2분의 2R이 돼서 R. R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R, A, B는 뭐가 된다고요? R이 된다고요. R. 이렇게. 합성 저항값이. 예? R이 돼요. 자, 이제 이번에는 CD에서 바라봤을 때 합성 저항 구해볼게요. CD. CD에서 바라본 거예요. CD.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A, B는 요 A와 B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C,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과 이 저항과 이 저항이 서로 뭘로? 병렬로 연결이 된 거죠. 병렬. 예?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다 R이에요. 저항값이. 이렇게. 전부 다 R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이 저항은 얼마가 돼요? 이 저항은 2R이죠. 그렇죠? 2R. 그럼 여기의 저항 얼마예요? 여기의 저항도 2R이 되는 거죠. 2R.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개의 저항을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나누어서도 구할 수 있어요. 나누어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저항을 일단 빼고 이거와 이거의 합성 저항을 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2R과 2R 병렬 합성 저항 얼마예요? 아까 똑같죠? R이죠, R.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자,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합성 저항이 얼마였다고요? 지금 R 나왔죠? 여기에 지금 R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R과 R 지금 두 개의 같은 저항이 병렬 연결했다. 그럼 이거 합성 저항 얼마가 돼요? 합성 저항 2분의 R이 되는 거죠, 뭐. 절반. 그렇죠? 절반.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계산을. 그러면은 R, C, D는 2분의 R이 돼요. 그러면 R, A, B는 R, C, D의 몇 배가 돼요? 몇 배예요? 정확히 2배. 맞나요? 2배.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R, A, B가 R, C, D의 몇 배다?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돼요. 합성저항 구할 때. 복잡하면 두 개 구하고 나머지 하나랑 나중에 구해도 돼요. 한 번에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2번 볼게요. 자, 회로망의 임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여러 전류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하는 법칙은 이거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거 접속점이라고 할게요. 접속점이라고 하면, 자, 전류를 이렇게 방향을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들어오는 전류고요. 여기는 나가는 전류예요. 그럼 여기를 I1, I2, I3, 자, I4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자, 유입되는 전류를 자, 플러스라고 놓을게요. 뭐 마이너스로 상관없지만 들어오는 유입 전류를 플러스로 놓고요. 그다음에 유출되는 전류, 나가는 전류를 자, 반대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유입되는 전류는 I1, I2, I3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전류를 지금 플러스로 놨다고요, 부호를.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그런데 요 I4는 나가고 있죠? 그죠? 유출되는 전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I4는 얼마다? 항상 0이라는 거예요. 0. 이거죠. 회로망의 임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여러 종류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죠? 0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부호는 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이걸 플러스로 놔도 돼요. 어차피 합하면 0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바로 키르요프의 제1법칙을 설명한 내용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33번. 자, 다음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A, B. A가 여기 있죠? B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A, B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예,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도 바로 휘스톤 브릿지가 딱 떠올라요. 휘스톤 브릿지 평형. 잘 보세요. 이 회로를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회로입니다. 같은 회로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볼 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휘스톤 브릿지가 딱 보이잖아요. 휘스톤 브릿지 평형. 자, 지금 저항값이 여기 5옴이죠. 여기 5옴이고요. 여기 10옴, 여기 10옴, 여기 10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마주보는 저항을 곱하는 거죠. 마주보는 저항 곱하고 여기도 마주보는 저항끼리 곱해보세요. 둘 다 50이죠? 똑같죠, 값이? 똑같아요? 곱하면 50 나오고 곱하면 50 나오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픈 상태랑 똑같다라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바라본 합성 저항 구하시면 돼요. 합성 저항값.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자, 두 개 더하는 거죠. 직렬이니까.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합성 저항이 15옴이 나오고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치면 15옴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는 병렬이죠. 병렬. 그죠? 자, 같은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 몇 개를? 두 개를. 따라서 자, 합성 저항 얼마다? 여기 지금 AB 구하는 거니까 RAB는 2분의 15. 같은 크기의 저항을 두 개를 병렬 연결했으니까, 그죠? 2분의 15 해서 7.5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휘스톤 브릿지가 딱 보이셔야 돼요, 평형이. 이 저항만 봤을 때.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단 저항에 다니는 모두 옴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바로 휘스톤 브릿지 평형이 보여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7옴이고요. 여기 3옴이죠? 73에 21. 다음에 여기 3옴이죠? 여기 7옴이죠? 37에 21. 똑같네요. 자, 이렇게 곱했는데 값이 똑같이 나왔어요. 바로 브릿지 평형이죠. 브릿지 평형. 자, 브릿지 평형이면 여기 A, B 사이에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저항 아래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다? 제로다, 제로. 답은 4번. 그렇죠? 이거는 이런 문제는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잖아요. 딱 눈으로 봤을 때. 자, 휘스톤 브릿지 평형이니까 여기 A, B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0A. 그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라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 자, 최대 눈금이 150V이고 내부 저항이 30kΩ인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로 750V까지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배율기의 저항은 얼마냐? 자, 배율기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배율기. 자,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배율기.
V0는 V 곱하기 1 플러스 RV분의 RM이다. 그죠? 이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율기의 저항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배율기의 저항은 RM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 값을. 자, 그러면 식을 변형을 시켜 볼게요. 식을 변형시켜 볼 거예요. 자, V로 나눠주시면 양변을 V분의 V0는 1 플러스 RV분의 RM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을 이항시켜 주세요. 그러면 V분의 V0 마이너스 1은 RV분의 RM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요 RV를 곱하시는 거예요. 양변에 여기 양편에 RV를 곱하시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겠네요. 그럼 우리 배율기 저항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자,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식에 대입해 볼게요. 자, 따라서 배율기 저항은 자, 어떻게 구해지냐? 자, RV죠. 내부 저항이 30kΩ이라고 했어요. 30kΩ. 그러면 3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30kΩ이니까. 그죠? 30kΩ. 자, 30 곱하기 자, 10의 3승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배율기의 저항을 킬로옴으로 물어봤죠. 킬로옴으로. 그죠? 킬로옴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것도 옴이 아니라 그냥 킬로옴으로 쓸게요. 여기 단위가 똑같이 킬로옴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30 킬로옴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이따 바꿔야 되니까 30킬로옴으로 놓고요. 곱하기 자, 여기입니다. 자, V가 얼마예요? V. 지금 최대 눈금이 150V인데 이 전압계로 750V까지 측정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가 돼요? V의 값이 150인 거고요. V0가 750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4가 나오고요. 곱하면 120k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36번. 자, 내부 저항이 117옴인 직류 전류계의 최대 측정 범위는 150mA이다. 분류기를 접속하여 전류계를 6A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류기의 저항은 몇 옴인가? 자, 이것은 분류기에 대한 문제이죠. 자, 분류기에 자, 식 써볼게요. I0는 I 곱하기 1 플러스 RS분의 RA가 되죠. 자,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분류기의 저항을 지금 구하는 거죠. 분류기. 자, 분류기의 저항은 이거죠. RS. 자, 분류기의 저항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또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얼마예요? I분의 I0는 1 플러스 RS분의 RA가 되고요. 자, 1을 이항시켜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1을 이항시켜주면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값이랑 서로 스위치 바꿔준다고 했죠? 그죠? 자, 바꿔주시면 RS는 I분의 I0 마이너스 1분의 RA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일단 내부 저항이 117옴이라고 했죠? 내부 저항 117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측정 범위는 150mA. 이거 얼마예요? 여기 I가 150mA죠. 15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분의 자, 지금 전류계를 6A까지 확대하여 6A까지 그러니까 I0가 6A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정확히 3옴이 나오게 됩니다. 3옴.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9배로 하려면 내부 저항보다 배율기의 저항을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배율기의 저항이 내부 저항의 몇 배가 돼야 되냐? 지금 뭐라고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몇 배로? 9배로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배율기의 배율이 몇 배라고요? 지금? 9배. 9배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배율기의 배율 같은 경우는 얼마냐? 이게 바로 V분의 V0잖아요. 이게 배율기의 배율이에요. V분의 V0라는 게 이게 배율인데
그럼 식에서 우리가 어떤 식이 있었냐면 배율기는 V분의 V0는 1 플러스 RV분의 RM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배율기 저항이고요. 이게 RV가 내부 저항이에요. 그럼 이 식을 조금 변형시켜주면은 RV분의 RM은 이게 뭐라고 이게? 배율이라고요. V분의 V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배율기의 배율이 몇 배라고요? 9배. 이 값이 9라는 거예요. 9배.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 빼기 1이니까 8 나오겠죠? 8, 8배. 그죠? 그래서 배율기의 저항은 내부 저항의 몇 배라고요? 8배가 나오면 된다고. 8배. 8배. 그래서 답은 1번 8배가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다음 38번. 자,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0.28옴, 분류기의 저항이 0.07옴이라면 그 배율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는 이제 분류기의 배율이죠, 분류기. 자, 분류기의 배율은 I분의 I0예요. 그죠? I분의 I0가 분류기의 배율이죠. 그럼 여기서 I분의 I0는 1 플러스 R S분의 R A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0.28옴이고요. 분류기의 저항이 0.07이에요. 0.07.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내부 저항, 이게 내부 저항이고 이게 분류기 저항인 거죠? 그 내부 저항이 0.28인 거고요. 그리고 분류기의 저항이 0.07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약분하면은 얼마 나오냐? 4가 돼요, 4. 7, 4, 28. 그죠? 4. 그러면 1 플러스 4가 돼서 얼마다? 5다. 그래서 이 분류기의 배열은 얼마다? 5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분류기나 배율기 문제 다 풀 수 있다고요.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배율기 공식, 그리고 분류기 공식, 그 다음 배율기 공식.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식 하나 가지고. 그죠? 예,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자, 다음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회로망 중에 이미 폐회로 내에서 그 폐회로를 따라 한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생기는 전압 강화의 합은 그 폐회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전력의 합과 같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폐회로. 자, 이렇게 폐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쪽에 기전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두 개의, 자,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는 여기 하나가 있고, 자,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E1, 여기를 E2, 여기를 R1, R2, R3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쪽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이거를 정방향에서 I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자, 그럼 뭐냐? 지금 여기 E1, E2인데 지금 E1과 E2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E1 같은 경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지금 출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E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만나서 서로 방향이 반대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지금 E1 여기를 플러스로 놓으면 요 E2는 뭐가 되겠어요? E2는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왜?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 기전력의 합은 뭐가 되냐? E1 마이너스 E2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호가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E1 마이너스 E2는 뭐라고요? 자,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합. 전압 강화. 이 R1, R2, R3에서의 전압 강화. 얼마가 돼요? R1 곱하기 I. R2 곱하기 I. R3 곱하기 I.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게 뭐예요? 바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40번. 자, 1000W의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10분간 사용한 경우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1000와트입니다. 와트. 전력의 단위. 그죠? 전력. 그리고 자,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냐? 칼로리. 열량의 단위입니다. 열량 단위. 그죠? 그럼 뭐냐? 바로 여기는 전력과 그리고 열량의 단위를 서로 호환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뭐냐? 발열량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발열량. 그죠? 발열량.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발열량을 물어봤잖아요. 발열량 H는 0.24 곱하기 뭐냐면 여기는 PT. 자, 이런 공식이 성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일의 단위와 그다음에 열량의 단위를 서로 호환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호환.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칼로리. 잘 보세요. 1칼로리. 자, 1칼로리가 몇 줄이고, 그죠? 그럼 1줄은 자, 몇 칼로리고, 자, 이러한 관계를 아셔야 된다고요. 1칼로리는 몇 줄? 1줄은 몇 칼로리? 어떻게 돼요? 바로 1칼로리가 어떻게 돼요? 1칼로리? 1칼로리가 4.2줄이죠. 1줄은 0.24칼로리예요. 그죠? 예, 1칼로리가 4.2줄이 되고요. 대략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4.2줄이고요. 1줄이 0.24칼로리입니다. 0.24칼로리. 그래서 이 발열량은 얼마 돼요? 0.24 곱하기 PT가 되는 거예요. 0.24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관계식이 0.24 곱하기 PT. 자, 그럼 시계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시계에다가 얼마예요? 0.24 곱하기 자,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1000와트라고 했죠? 1000와트 곱하기 몇 분간? 10분간. 근데 지금 여기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초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0분 곱하기 60초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10분 곱하기 60초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트세크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칼로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칼로리. 자, 그런데 문제에서 킬로칼로리를 물어봤죠. 킬로칼로리. 그죠?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여기서 공 3개를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공 3개를 지워주면 바로 144 킬로, 그죠?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4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